이번엔 집에서 밥 먹고 가면 안 되겠니? 엄마, 힘드시잖아. 그냥 나가서 먹자. 엄마는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집에서 밥 한 끼 먹어주면 좋겠어. 요즘 다 밖에서 먹잖아. 굳이 집에서 안 먹어도 되잖아. 집에서 밥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71살 김정순이에요. 평생을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그래도 자식들 밥은 꼭 챙겼어요. 부족함 없이 키운다고 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마음이 허전할 때가 많아요. 아들은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어요. 잘 살고 있으면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아들이 바쁜 건 이해하는데 집에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꼭 밖에서 보자고 해요. 처음엔 내가 힘들까봐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외식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내가 계산하는 걸 보고 집에 오라는 말을 하면 머뭇거리는 걸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혹시 이제 나는 아들에게 그냥 밥 사주는 사람이 된 걸까? 나는 엄마가 해준 따뜻한 집밥 한 끼가 그리울 때가 있는데 아들은 왜 집에 오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너무 서러웠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저처럼 느껴본 적이 있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었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옥수수빵 하나에도 행복해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자라다 보니 내 아이들만큼은 굶기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살았어요. 결혼하고 남편과 작은 분식집을 시작했어요. 미용실을 하고 싶었지만 배운 게 없었으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처음엔 장사가 쉽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손님을 맞이해도 남는 돈이 얼마 없었고 피곤에 절어 새벽에 겨우 눈을 붙일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나는 아이 밥은 꼭 챙겼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침밥은 꼭 해줬고 밤늦게라도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주려고 노력했어요. 내 아이만큼은 허기진 채로 학교에 가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아들은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곧잘했고 말썽 부리지 않았어요. 가끔 가게에서 늦게 돌아오는 날이면 엄마, 힘들지? 하면서 어린 손으로 내 어깨를 주물러 주던 아이였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어느새 장성에 결혼까지 했어요. 대학도 보내고 좋은 직장에도 취직했으니 이제 부모로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자식이 내 곁을 든든히 지켜줄 거라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은 집에 와서 밥 한 끼 같이 먹어주겠거니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점점 우리 집을 찾지 않게 됐어요. 처음엔 직장 일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다고 하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친구들은 만나고 여행도 다니는데 정작 우리 집에는 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엄마, 바빠서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엄마, 그냥 나가서 밥 먹어요. 그리고 이제는 엄마, 집에서 안 먹는 게 편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에서 밥을 먹는 게 왜 불편할까? 우리 집이 좁아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내가 차려주는 밥이 입에 맞지 않는 걸까? 혹시 며느리가 불편한 걸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한 번은 아들에게 집에 오라고 했어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런데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힘드시잖아요. 그냥 나가서 먹어요. 처음엔 나를 배려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들이 불편해서 그러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리고 더 서운한 건 외식할 때마다 계산이 항상 내 몫이 된다는 거였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내가 내는 게 당연해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엄마, 내가 살게요. 했다가도 내가 됐다. 엄마가 낼게. 하면 물러섰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먼저 지갑을 꺼내지 않으면 아들은 계산서를 슬며시 내 앞에 밀어두기까지 했어요. 한 번은 일부러 가만히 있어 봤어요. 혹시라도 아들이 먼저 지갑을 꺼내나 싶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고 아들은 계산서를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내 앞에 놓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게 당연한 일이 됐구나. 나는 자식이 힘들지 않게 해주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자식에게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렸나 싶었어요. 이제는 집에서 밥을 먹자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어요. 예전에는 언제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 라고 자연스럽게 말했는데, 이제는 그 말조차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생일이 다가왔어요. 혹시라도 이번에는 집에서 밥을 먹겠다고 할까 싶어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올해도 집에서 밥을 먹는 일은 없겠구나 싶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집에서 밥 먹으면 안 되니? 아들은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역시나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엄마, 힘드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꾹 누르고 아들이 정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나는 처음으로 참았던 말을 꺼내기로 했어요. 아들이 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답답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 줄 알았고 며느리가 불편해할 수도 있겠거니 싶었어요. 한 번은 명절을 앞두고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예전 같으면 명절 전날 미리 와서 함께 전을 부치고 조용한 거실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옛날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번에도 집에서 밥을 먹자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언제 볼 수 있냐고 물었어요.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외식 장소를 정했어요. 음식점 예약까지 다 마친 상태였어요. 마치 우리가 집에서 함께 밥을 먹을 가능성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막상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선을 긋는 걸 보니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어요. 그날 정해진 식당에서 아들과 며느리, 손주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반가운 마음도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대화 내내 공허함이 느껴졌어요. 손주의 유치원 생활, 아들의 회사 일, 며느리의 새로운 취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지만 정작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식사가 끝날 때쯤 예상했던 장면이 다시 펼쳐졌어요.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놓이자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쳐다봤어요.
며느리는 물잔을 만지작거렸어요. 나는 지갑을 꺼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혹시라도 아들이 먼저 계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기다려봤지만 아들은 눈치를 살피다 결국 계산서를 내 앞으로 밀었어요. 그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내가 부모니까 내가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일이 돼버렸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되니 이제는 내가 아니면 밥값을 낼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묵묵히 지갑을 꺼내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손이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이 많아졌어요. 왜 나는 이제 아들에게 밥을 얻어먹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걸까? 나는 한 번도 자식에게 뭔가를 바란 적이 없어요. 다만 가끔은 그 반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내가 베푸는 게 당연한 일이라면 언젠가 한 번쯤은 자식이 먼저 챙겨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나는 아들에게 그저 밥을 사주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한동안 나는 아들에게 집에서 밥 먹자는 말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언제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라. 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겠지만 이제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도 다시 삼키게 됐어요. 아들은 이미 집에서 밥을 먹는 것 자체를 피하고 있었고 내가 자꾸 권하면 더 멀어질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이유를 듣게 됐어요. 어느 날 더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집에서 밥 먹는 걸 피하니?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집에서 밥을 먹는 게 편하지 않아요. 나는 순간 멍해졌어요. 그동안 아들이 바빠서 혹은 며느리가 불편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의 말은 그 이상이었어요. 그는 이제 우리 집에서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고 했어요. 아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차려주시는 밥이 고맙긴 한데, 이제는 그게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엄마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꼭 예의를 차려야 할 것 같고, 뭔가 신경을 써야 하는 자리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나는 단순히 엄마가 해준 밥을 먹는 자리라고 생각했던 공간이 아들에게는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나는 가족이라면 당연히 함께 밥을 먹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그걸 이제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집에서 밥 먹자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밥을 차리면서 문득 예전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아들은 반찬을 집어 먹으며 엄마, 이거 맛있다. 하고 말하곤 했어요. 나는 그런 아들의 얼굴을 보며 하루 피로가 싹 풀리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밥상이 나 혼자만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국 한 숟갈도 뜨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가족끼리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나는 이제 아들에게 밥 사주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그 생각이 들자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엄마, 이제 집에서 밥 먹는 게 편하지가 않아요.
나는 그냥 가족끼리 밥을 먹자는 것이었지만 아들에게는 그게 더 이상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생각한 걸까?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아들에게 부담이 된 걸까? 한동안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집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었던 밥이 이제는 왜 이렇게 의미가 커져버린 걸까? 그리고 더 큰 갈등이 시작된 건 바로 그 다음 명절이었어요. 나는 이번만큼은 집에서 식사를 하길 바랐어요. 명절이니까, 특별한 날이니까. 가족끼리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자 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번에는 집에서 밥 먹자.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엄마, 편하게 밖에서 먹어요. 식당 예약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턱 막혔어요. 나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꼭 집에서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했어요. 명절이잖아. 예전처럼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아들은 또다시 피하려 했어요. 엄마, 그냥 밖에서 먹어요. 집에서 먹으려면 음식해야 하고 서로 힘드니 그냥 밖에서 외식해요.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말해버렸어요. 너한테는 가족끼리 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니? 명절 당일 나는 결국 혼자 차례 음식을 준비했어요. 예전에는 남편과 아들이 함께 도와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었어요.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혼자 앉아 있으려니 괜히 울컥했어요. 그렇게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지금 출발해요.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이 닫혀버린 상태였어요. 아니다, 올 필요 없다. 그냥 가라. 엄마 괜찮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나는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가족은 나와 함께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아들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어요. 그 후로 한동안 아들과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나도 일부러 연락을 피했고 아들도 더 이상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나는 순간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이번에는 집에 오겠다는 말일까? 아니면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걸까? 기대를 품고 대답했어요. 시간 되지. 왜? 그런데 돌아온 말은 똑같았어요. 엄마 오랜만에 외식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랑 밥 먹고 싶지 않다. 아들은 당황한 듯 했어요. 엄마, 왜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그냥 밥 사주는 사람이니? 엄마 집엔 오지 않고 툭하면 밖에서 외식하자고 말하면서 왜 너희는 한 번도 계산을 안 하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는 한 번이라도 집에서 밥 같이 먹어줬으면 했어.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가끔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제 우리 집에서 밥을 먹는 게 어색하고 불편하다니 나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제야 아들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가정이 있고 생활 방식이 바뀌었어요. 엄마 집에서 밥을 먹는 게 이제는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 말이 너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나는 울컥하는 감정을 꾹 눌러 참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알겠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아들에게 집에서 밥을 먹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들과의 대화 이후 나는 한동안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연락을 피한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매번 먼저 안부를 물어보고 먼저 만나자고 했던 건 나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아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지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몇 주가 흘렀어요. 아들은 연락이 없었어요. 나는 다시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집안은 조용했고 밥을 차려도 입맛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음식을 했지만 이제는 혼자 먹기 위해 하는 일이 점점 귀찮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거의 떨어져 있었어요. 장을 보러 가야 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가 먹을 건데 뭐 대충 있으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아들이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반찬을 넉넉하게 준비했겠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잘 지내? 나는 반가운 마음에 바로 대답하고 싶었지만 한 박자 늦게 답했어요. 그냥 그럭저럭 지낸다. 아들은 조금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엄마, 이번 주에 시간 돼.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자. 나는 순간 또 외식하자는 얘기인가 싶어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덧붙였어요. 집에서 먹자. 내가 반찬 좀 사갈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아들이 먼저 집에서 밥을 먹자고 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나는 순간 울컥했지만 담담한 척 대답했어요. 그래, 그러자. 그날 아들은 장을 봐서 왔어요. 장바구니에는 고기며 채소며 여러 가지 반찬거리가 들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함께 오지 않았지만 아들이 혼자라도 왔다는 사실이 반가웠어요. 나는 천천히 식탁을 차렸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생각에 기분이 묘했어요. 아들은 내가 반찬을 내놓는 걸 보면서 어색한 듯 했어요. 엄마, 너무 많이 하지 마. 그냥 간단하게 먹자고 했잖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내가 오랜만에 집에서 먹는다는데 대충 차릴 수 있겠니? 그렇게 한 상을 차려놓고 아들과 마주 앉았어요. 밥을 먹으며 우리는 별거 아닌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아들의 회사 일, 손주의 유치원 생활, 며느리의 새로운 취미. 대화는 자연스러웠지만 나는 한 가지를 더 묻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너는 왜 갑자기 집에서 밥을 먹자고 한 거야?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밥알을 꼭꼭 씹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나는 아들의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가끔씩 집에 와서 밥을 먹었어요. 물론 예전처럼 자주 오는 건 아니었고 가족이 함께 밥을 먹던 그 시절로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끔이라도 얼굴을 보고 같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했어요. 나는 더 이상 아들에게 집에서 밥 먹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끔 반찬을 싸서 보내주기도 하고 아들이 오면 부담 없이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니 오히려 아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아들이 퇴근길에 들러 저녁을 먹고 갔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아들은 밥을 다 먹고 나서 식탁을 치우는 내 모습을 가만히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다음엔 내가 해줄게. 그 말을 듣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속으로는 울컥했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었어요. 나는 아직도 예전처럼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먹는 것이 가족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한 가지 더 배웠어요. 가족의 모습은 변하지만 변했다고 해서 가족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 아들은 이제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는 여전히 집에서 밥을 먹는 걸 불편해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이제 그걸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가족이라면 무조건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시간이 짧아도 그 자체가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여전히 아들과 밥을 먹을 날을 기다려요. 하지만 이제는 조바심 내지 않아요. 그날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먼저 다가가면 되니까요. 가족이라는 건 같은 밥상을 차리는 것보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 밥을 먹고 있었을까? 예전에는 가족이 모여 앉아 밥을 먹는 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습은 점점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들이 집에서 밥을 먹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운했고 이해되지 않았어요. 단지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가족의 모습도 변하고 관계도 변한다는 걸.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되는 순간이 와요. 나는 여전히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이 가족의 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그것이 불편하다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걸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받아들이려고 해요. 나는 여전히 아들이 집에서 밥을 먹길 바래요. 하지만 이제는 강요하지 않아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해요. 반찬을 싸서 보내주기도 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만나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기도 하고 가끔은 아들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기도 해요.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에요. 다만 그 형태가 조금 달라졌을 뿐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자식과의 관계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아서 서운하다. 명절에도 밖에서만 만나려 해서 섭섭하다. 이제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식도 없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가족은 꼭 한 식탁에 모여야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한 공간에 있어야만 사랑이 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들이 예전처럼 자주 집에 와서 밥을 먹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바라는 것이 달라졌어요. 아들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해도 만나면 따뜻하게 안아주고 짧은 대화 속에서도 진심이 느껴지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그게 외롭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나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아들이 다시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먹고 싶다고 할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오면 나는 언제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거예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싶은 순간에 다가갈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